2019년 서울시 7급 일반행정 공채 최종 합격자이자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 2, 3차 시험에 한 번에 합격한 현재 공인노무사 장아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어떻게 이 암기형 시험들에 빠르게 합격할 수 있었는지 방법들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 이외에 시험 공부의 환경을 세팅하는 것, 인풋이나 아웃풋의 방법, 시간 관리나 효율 향상을 위한 방법, 혹은 단권화나 회독에 관한 방법들 등등 방법적인 세부적인 부분들도 하고 싶은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세부적인 방법론들은 제외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시험 합격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대해서 중요한 6가지의 주제를 선별해 보았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의 동사형 꿈은 무엇인가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을 준비하기로 결정하시기 전에 왜 그 시험을 준비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동사형 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7급 공무원 시험을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15를 떼기도 전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진취적이고 활동적이고 사람들을 직접 만나는 것을 좋아하던 저는 공무원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았고 그리고 쉽지 않았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꼭 원하는 길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학창 시절의 꿈들을 참고하시면 좋겠는데요. 학생기록부의 꿈들을 참고하시거나 부모님께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어른들로부터 잘한다고 칭찬을 받았던 게 무엇인지, 그래서 막 신이 나서 하고 싶었던 게 뭐였는지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학생기록부에는 교사의 꿈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그 어린 시절에 공직을 하고 싶어서 교사를 하고 싶지는 않았었겠죠. 저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다는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교사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직을 하고 싶다라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서 공직 생활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었습니다. 사실은 공직을 바랄 것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다행히 그 시행착오로 2023년에는 노무사가 되기를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노동이나 경영과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사람들과 공유하고 전하고 싶다고 정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일을 해보니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공무원 때와는 달리 운적도 없었고 노무사라는 자격에 크게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노무사라는 하나의 정체성을 품고 계속 살아갈 겁니다. 나에게 맞는 산을 오르자. 본인에게 맞는 산을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보다 안전하게 그리고 원하는 지점까지 빨리 도달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먼저 본인이 어떤 환경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대면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대면하는 일이 적은 게 좋은지 또는 육체적인 일을 좋아하는지 정신적인 일을 더 좋아하는지 혹은 주체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좋아하시는지 절차적인 일들을 처리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지 혹은 돌아다니는 일을 좋아하는지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 일을 좋아하시는지 혹은 규칙이 자유로운 곳이 좋은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틀이나 규율이 있는 환경을 좋아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이나 학교 생활을 토대로 어떤 환경에서 가장 본인다웠는지 좀 숨 쉴 수 있었는지
어떤 경험들을 자발적으로 많이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환경을 나열해 보세요. 저도 그렇게 했고 그 고민의 과정들은 블로그에 다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나에게 맞는 산을 오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를 알았으니 이제는 산을 알아봐야겠죠? 공무원이 되고 싶으시다면 주변의 공무원을 찾아보시거나 유튜브나 블로그 등의 SNS를 찾아보시거나 혹은 공무원분들이 내신 책이나 자료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기회가 된다면 직접적으로 혹은 SNS에 댓글이나 메일 그런 방법들로 직업이나 삶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여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 환경이나 일이 어떤지를 파악해 보세요. 노무사, 세무사 등의 전문직들도 모두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하시기 전에 혹은 공부를 하시면서 그 삶을 직접적으로 살아가시는 분들께 여쭤보시고 어떤 삶인지 대략적으로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상상과 다르거나 본인과 맞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이 들면 그 길을 조금 고민해 볼 수 있겠죠? 잘 맞는 것 같아서 준비해서 합격을 하신다면 상상과 현실의 괴리가 적어서 일에 적응하기가 쉽거나 훨씬 만족하면서 사회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수의 진을 치자. 배수의 진을 친다는 표현을 아시죠? 이제 어떤 방법도 없어서 절벽 끝에서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는 군인들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시험들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목표 시험과 공부 기간을 확실하게 정하셔야 합니다. 나는 어느 기간 동안 준비를 해서 어느 시험에서 합격을 하겠다. 그때 합격하지 않으면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겠다. 이건 도 아니면 모입니다. 이때 합격하지 않으면 이제 진짜 갈 곳이 없다. 마지막이다. 그렇게 정하고 절박하게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7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때 2018년 8월, 9월쯤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서울시 7급 10월 시험에 반드시 합격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2019년 2월에 서울시 7급 추가 채용, 4월에 국회직 8급 시험, 8월에 국가직 7급 시험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실력이 당연히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험들은 10월 시험을 위한 연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시험의 과목들이 조금씩 달랐기 때문에 과목과 전략을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최선을 다해 공부했고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배수의 진을 쳤던 서울시 7급 10월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공인노무사 시험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무조건 1년 안에 합격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공무원을 그만두고 정말 힘들었는데요. 돈이 없고 시간도 없고 그 절박함 아래에서 1차 시험은 3주, 2차 시험은 8개월 공부해서 1년 안에 빠르게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합격할 시험에서의 느낌은 남다릅니다. 그냥 모든 것을 쏟아부은 느낌이 듭니다. 2019년 서울시 10월 시험에서 미련이나 후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고 끝났다 라는 그 후련함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2023년 노무사 2차 시험에서는 노동법 1, 2 그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에서 모두 손을 들고 주관식 답안지를 더 요청했었습니다. 시험이 끝난 두 번째 날 감독관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와서 제가 이번 시험에서 합격할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날에 저는 후련하기는 했지만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감독관님은 제가 잘 쳤을 것 같다고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왜 공부 기간과 목표 시험을 이렇게 힘들지만 빡빡하게 설정하는 게 중요할까요? 운이 좋으면 정말로 목표한 그때 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이 좋으면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1년 안에 합격을 하겠다고 정해봅시다. 노력을 했다는 가정하에 운이 따라주면 1년 안에 합격을 합니다. 다르게 말해볼까요? 그때 그만큼의 노력은 정말 많이 했지만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뭔가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다음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년 차에 합격하겠다고 정하고 열심히 공부했을 때 운이 좋으면 2년 차에 합격을 합니다. 그런데 컨디션이 좀 좋지 않거나 운이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3년 차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공부 기간을 정하고 목표 시험을 설정한다는 것은 본인의 최소한의 공부 기간을 설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서울대를 목표로 했을 때 운이 좋으면 서울대를 가죠. 최소한 연세대, 고려대 갈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공부 기간, 목표 시험 설정도 똑같습니다. 높은 목표를 설정해야 그만큼 열심히 공부하고 또 좋은 결과를 마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배수의 진을 치세요. 장기전은 본인이 가장 힘듭니다. 고통을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받더라도 빨리 합격하는 것이 본인과 주변 분들에게 가장 좋습니다. 본인의 위치를 점검한다. 먼저 과목에 대한 위치 점검입니다. 어떤 과목을 잘하고 못하는지, 어떤 과목에 흥미가 있는지 혹은 없는지를 구분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공무원 시험에서는 경제학, 행정학이 어려웠고 대신에 헌법, 행정법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렵고 좋아하지 않았던 경제학, 행정학에서는 80점에서 85점을 받기로 정했고 헌법, 행정법에서는 95점에서 100점을 받기로 목표했습니다. 어려운 과목에서는 최소한의 기준을 상대적으로 쉽게 느껴지는 과목은 전략 과목으로 설정을 한 거죠. 결국 저는 공무원 시험에서 행정법에서 100점, 헌법에서 90점을 받아서 합격을 했습니다. 노무사 시험에서는 인사노무관리론과 행정쟁송법은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고득점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동법과 경영조직론은 제가 좋아하는 과목이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많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점수를 받을 확률이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법과 경영조직론은 전략 과목으로 정했습니다. 결국에 저는 노동법과 경영조직론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본인의 공부 상황이나 실력을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본인의 공부 계획을 점검해 보세요. 저는 일요일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쉴 때에는 희망을 받을 수 있는 합격자 수기도 찾아보세요. 본인과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목표 공부 기간으로 합격한 분들의 합격 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어느 정도 공부가 다 되고 단권화 교재를 회독할 때 매일 아침이나 오전에 모의고사를 한 개씩이라도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틀린다면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드실 거고 적게 틀리신다면 합격하겠다는 자신감을 시험 직전에 올리기가 좋습니다. 노무사 시험 등 주관식의 전문직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모의고사를 하는 그 시즌, 순환 기간에 준비가 되든 안 되든 쓸 말이 하나도 없더라도 모의고사를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시험 전까지는 모의고사 현출 정도나 결과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모의고사를 친 후에 어떤 것을 잘 모르는지 파악하고 그것을 단권화 교재에 표시하고 옮기고 좀 더 그 주제들에 집중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모의고사를 치더라도 이후에 스스로 피드백, 첨삭을 착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학원에서 채점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저는 노무사 시험을 지방에서 준비했고
한 번도 첨삭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시험을 정해진 시간에 치고 선생님의 모범 답안 혹은 학생들의 최고 답안을 보고 실력을 평가하고 자가 첨삭을 했습니다. 이렇게 혼자 공부를 해도 노무사 2차 시험에 합격한 사례들이 저 말고도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의 합격 수기를 보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늘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적의 컨디션과 멘탈을 유지한다. 10대와 20대는 돌도 씹어먹을 나이라고 하죠. 이때는 시간이나 에너지를 좀 몸을 갈아넣고 조금 무리해도 저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20대 중반의 공무원 시험, 20대 후반의 노무사 시험을 준비해서 하루에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의 공부를 하면서 조금 무리한 것 같기는 합니다. 이제 저는 체력 관리에 조금 더 힘써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수험생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책상에서의 긴 싸움입니다. 그래서 최적의 컨디션과 멘탈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수면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피곤하지 않게 적정 수면 시간을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면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 장기 기억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있죠. 저는 6시간에서 7시간 정도는 꼭 지켰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 가용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시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주일 중에서 하루 정도는 휴식을 취했습니다.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전까지 쉬고 일요일 오후부터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갑자기 공부하며 받을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였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밤에 한두 시간 정도 일찍 쉬는 게 한 주의 공부를 끝까지 하는 데 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 때는 공부 자리에서 일어나서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산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너무 힘들 때는 사실은 공부 장소를 떠나서 쉬기도 했어요. 하루 하고 그만둘 공부가 아닙니다. 최소 약 1년 정도는, 아니 그 이상 시험을 준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 때 본인의 컨디션을 길게 보면서 관리해 가야 합니다. 당연히 아프지 않아야 하고요. 시험지를 받는 순간까지 공부하고 시험 종료 종이 울리는 순간까지 집중한다. 시험을 치기 직전까지 누가 합격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시험이 끝날 때까지도 누가 합격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시험 날에는 연습할 때 볼 수 없었던 최선의 답안지를 작성하고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사실 시험 전날에 공부하기 싫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시험 전에 보기로 정해둔 자료들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시험장으로 이동할 때도 공부하고 시험 감독관님께서 자료를 넣으라고 할 때까지 자료를 보셔야 합니다. 직전에 본 것은 기억에 잘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저는 잠은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서 밤을 새지는 않았습니다. 노무사 시험을 치는 2일 동안은 하루에 4-5시간 정도는 잔 것 같습니다. 지금 본 것이 시험에 나온다. 그 생각으로 시험 직전까지 공부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했고 노동법과 경영조직론에서 시험 직전에 보았던 내용들이 문제로 나왔습니다. 누가 합격할지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끝까지 준비하고 시험을 치르시길 바랍니다. 안 될 거라는 마음, 생각이 드문드문 올라올 겁니다. 하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시험을 준비할지 고민이 많으시죠? 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너무 힘드시죠?
저는 가끔 부모님을 떠올렸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때도, 노무사 시험을 준비할 때도 응원해주시는 부모님을 떠올리면서 힘을 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도 여러분을 응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조금이나마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가 아니니까요. 혹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떤 시험을 준비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이신지 댓글로 공유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시행착오를 덜 겪으시고 원하는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